통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내셨어요?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 건강하시고 좋은 일 많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올해부터 지금부터는요 제가 칵테일을 막 많이 만들었었는데 이번부터는 제가 제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칵테일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스토리가 있는 술들, 스토리가 있는 칵테일들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압생트입니다. 압생트. 저희 구독자님께서 저한테 압생트에 관련된 칵테일을 저보고 좀 소개시켜 달라, 좀 해달라 이런 말도 있었고요. 그리고 저도 같은 경우도 압생트를 너무 많이 좋아해서 첫 번째 이야기 있는 술 압생트를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오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압생트는 과거에 금지된 술이었죠. 금지된 술이었고 이 압생트를 먹으면 사람이 해롭거나 막 사람의 환각증이 일어나거나 눈이 시신경이 마비가 돼서 뭐 눈이 좀 시력을 잃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가지고 과거에는 금지된 술이었는데 뭐랄까 1990년도부터 2000대부터 본격적으로 재생산하게 됐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압생트가 들어온 계기가 들어온 시기가 한 지금으로부터 8년 전, 9년 전 이야기예요. 8년 전, 9년 전에 우리나라한테 압생트가 들어왔고요. 그전에는 우리나라가 압생트가 없었죠. 그래서 손님들이 과거에 뭐 10년 전부터 저희 가게에 와가지고 손님들이 자꾸 저한테 압생트를 달라는 거예요. 압생트를 먹고 싶은데 압생트를 달라.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손님한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압생트가 안 들어와 있으니 압생트를 좀 닮은 술이 있다 라고 그러면서 제가 먹였던 술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아시려나요? 쌈부카라는 술이에요. 쌈부카. 이 술도 되게 맛있죠. 알코올이 거의 40도에 가깝고요. 얘도 이제 박하향이라든가 민트향이라든가 약간 그런 향들이 확 나요. 아니스 이런 향들, 정향향, 한약 재료 같은 향들이 막 나는데 이 술이 되게 맛있어요. 쌈부카라는 술인데 이 술을 불 붙여서 원샷하거나 커피빈을 씹어 먹으면 되게 맛있거든요. 그때 당시에 제가 한 8년 전, 9년 전에 손님들이 압생트를 달라 그랬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압생트 수입이 안 됐기 때문에 이거 한번 먹어봐라 해서 줬던 게 바로 쌈부카라는 술이었고요. 쌈부카. 그리고 쌈부카랑 닮은 술이 바로 여기 또 리큐르가 또 있죠. 아니스 리큐르예요. 얘가 좀 쌈부카랑 서로 닮았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 8년 전, 9년 전에 우리나라에 압생트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드디어 압생트가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압생트의 종류는 그리 많지 않아요. 우리나라에 압생트의 종류는 제가 생각하기에 한 5가지에서 한 7, 8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압생트의 평균적인 알코올 수는 50도부터 시작해요. 50도, 그 다음에 55도, 60도, 65도, 70도 이런 식으로 있는데 뭐랄까 좀 한번 봐볼게요. 가장 유명하고 맛있는 압생트 중에는 이게 있죠. 이거 같은 경우는 가장 유명하고 맛있는 압생트인데 얘는 프랑스 압생트고요. 빈센트 반 고흐가 압생트를 마시고 이렇게 흔들리는 얼굴을 그린 그 자화상이 있어요. 그런 저작권을 갖고 있는 회사가 이 회사예요. 이 회사 지금 현재는 얘가 50도 정도 되는데 50도, 55도, 그 다음에 60도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남대문에서 구입할 수가 있죠. 얘는 55도짜리네요. 되게 맛있죠. 그리고 그 외에 또 투넬이라는 압생트가 있어요. 투넬이라는 압생트가 있는데 이거 한번 책에서 한번 봐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쪽에 이제 투넬이라는 압생트가 있죠. 투넬. 이건 70도짜리예요. 얘도 지금 현재 70도짜리고요. 예. 압생트가 70도짜리. 압생트가 많이 높죠. 그리고 제가 요즘에 이제 쓰고 있는 압생트는 이거예요. 베리앤 비프라는 압생트인데 얘도 50도짜리예요. 제가 요즘에는 이걸 많이 쓰고 있고요. 이 압생트가 좀 되게 맛있어요. 자, 이 책은 잠깐 뒤로 넘기고 나중에 제가 한번 여기 안에 제가 압생트에 대한 자료들을 좀 많이 모아놨는데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압생트라는 술은 참 흥미로운 술이었죠.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범죄 사건도 많았고 그런 압생트라는 술이었는데 18세기에 처음으로 스위스에서 이 압생트라는 술이 개발하게 돼요. 그리고 나오게 됐고요. 참 그때 당시에는 이 술이 압생트가 뭐 술로 나온 것보다는 약용이었어요. 뭐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압생트를 무조건 마셔라. 압생트는 건강에 좋다. 압생트를 마시면 뭐 전염병이 예방이 된다. 그래가지고 계속 그때는 많이 마셨던 게 압생트였고요. 그다음에 프랑스 군인들이 같이 있으면서 프랑스 군인들이 전쟁을 치르면서 전염병을 막기 위해서 항상 데일리 압생트를 마셨어요. 그때 당시에는 압생트가 알코올도 엄청 높았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병이 걸렸는데 왜 그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이게 약이었냐면 병이 걸렸는데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압생트를 마시면 알코올이 높기 때문에 잠을 금방 자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맨날 데일리 마셨던 게 압생트였어요. 그러다가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1908년 정도인가 1905년 정도에 스위스에서 한 농가에서요 잔인한 살인 사건이 벌어지게 됐는데 그 계기로 인해서 이제 압생트가 생산 금지가 되고 중지가 되는 그런 사건이 생기게 돼요. 1908년도 1905년 정도에 스위스에서 한 농가에서 어떤 이제 아빠가 일을 다 마치고요. 마구간에서 이제 와인을 막 마셔요. 와인을 막 마시고 이제 일이 끝났으니까 이제 와인을 마셨겠죠. 와인을 막 마시고 마지막으로 압생트 딱 이렇게 한 잔을 딱 먹고 압생트 한 잔을 딱 먹고 놔두고 집으로 들어가요. 집에 들어갔는데 그때 이제 무슨 사건이 벌어지게 됐는데 그 농부가 자기 와이프부터 해가지고 두 자녀를 그냥 총으로 잔인하게 다 죽여버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됐는데 경찰들이 가가지고 막 이렇게 조사를 하게 됐죠. 조사를 하게 됐는데 마구간에 와인병이 막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쪽에 이제 압생트 한 잔이 딱 있었던 거죠. 그랬는데 그 많은 와인을 먹어서 이렇게 이런 사건이 벌어진 게 아니라 이 압생트 한 잔을 먹어서 압생트 때문에 이 사건이 벌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 이제 압생트를 마시게 되면 정신이 이상해지고 막 뭐랄까 환각이 이뤄지고 이러면서 사건을 저질렀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압생트를 이제 생산 금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 유럽에서 다 압생트 생산 금지를 하게 돼요. 그러다가 이후에 100년 뒤에 그런 압생트는 환각 적용이 많이 영향이 있지 않다라고 이제 조사를 하게 되고 하면서 다시 이제 100년 뒤쯤에 압생트를 다시 생산을 하게 됩니다. 압생트는 100년 뒤이고 80년 뒤, 100년 뒤부터 다시 생산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그때 압생트를 먹고 그런 환각 적용이 일어날 수도 있긴 있었지만 그거보다는 무분별하게 압생트를 너무 많이 마셔서 알코올 중독 때문에 그런 사건들이 많이 벌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압생트에 보면 여기 보면은 이게 베리앤 비프라는 압생트가 있는데 여기 보면 이 그림이 쑥의 그림이거든요. 향쑥의 그림인데 이 쑥 안에는 투존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투존이라는 성분이 환각 성분을 일으킨다라는 뭐 그런 성분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또 압생트 그러면은 별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별명 중에 하나가 빈센트 반 고흐가 사랑한 술, 그때 당시에 예술가의 술, 바로 압생트였죠. 압생트를 마시고 그다음에 환각이 돼가지고 영감을 얻게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빈센트 반 고흐가 이런 압생트를 좋아했다면 이 압생트는 분명하게 싼술이었을 거예요. 그쵸? 빈센트 반 고흐는 되게 가난한 화가였죠. 정말 너무 가난해서 자기가 물감을 살 돈도 없어가지고 맨날 동생 테오한테 돈을 주면서 돈 받아가지고 용돈을 받아가지고 그림을 그리기는 했었죠. 그 정도로 빈센트 반 고흐는 가난했기 때문에 빈센트 반 고흐라든가 피카소라든가 모든 그런 사람들이 가난했었는데 압생트를 즐겼다면 분명히 이 압생트는 정말 싼술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 그런 화가들이 예술가들이 압생트를 많이 마셨다고 하는데 그때 그 그림도 많이 있었죠. 제가 한번 자료를 가지고 와봤는데 한번 간단하게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또 칵테일 레시피도 한번 간단하게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이렇게 봐도 될까요? 자 여기 보면 압생트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압생트의 내용들, 그다음에 그림들이 있는데 한번 넘겨보도록 할게요. 영화에도 아마 이런 압생트 애들이 나왔고요. 자 여기 이쪽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쪽에 보시면 피카소라든가 마네라든가 빈센트 반 고흐라든가 이런 그림들이 쭉 있어요. 여기 피카소 그림 있죠? 여기 빈센트 반 고흐의 그림 있죠? 여기 마네의 그림이 있죠? 뭐 아무튼 있네요. 압생트를 마시는 사람들, 압생트가 있는 정물화 뭐 이런 그림도 좀 있어요. 그때 당시 많은 화가들이 이렇게 압생트를 많이 즐겼다고 해요. 그리고 이쪽에 보면 압생트로 만든 칵테일 레시피들이 쫙 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오늘은 그냥 체크만 할게요. 압생트에 대한 칵테일 레시피가 쫙 있는데 여기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도 칵테일 레시피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압생트로 만든 칵테일 레시피도 쭉 있어요. 막 압생트 파르페라든가 그다음에 뭐 이것저것 많이 있죠. 엘스크웨이트 뭐 이런 것도 있고요. BO라는 칵테일도 있고요. 자, 다음 시간에 이 압생트로 만든 칵테일을 제가 한 2개씩 만들어 가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압생트를 잔으로 마시는 방법 오늘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압생트 마시는 진행하는 방법은요. 자, 이거는 제가 그냥 쓰고 있는 압생트 잔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냥 다이소에서 산 거지만 여러분들도 이렇게 작은 잔, 이쁜 잔 사가지고 이게 없으면 브랜디 잔도 괜찮아요. 이렇게 압생트를 마실 수 있는 작은 잔을 사용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게 압생트 스푼이에요. 압생트 스푼 스푼 위에다가
스푼 위에다가 설탕을 올리고 이제 녹이게 되죠.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빈센트 반 고흐의 자화상 스푼이죠. 자, 그러면 오늘 하나씩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푼을 여기 이 잔에다 올리시고요. 그 다음에 위에다가 각설탕을 올려요. 안에 각설탕을 위에 올리죠. 그리고 아생트 같은 경우는 여기 안에다 각설탕에 불을 붙여서 뚝뚝뚝 떨어뜨리고 물을 섞어서 마시죠. 그래서 물을 섞어서 마시는데 이 각설탕이 잘 안 녹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반대로 바꿔서 먼저 해요. 그래서 각설탕 위에다 여러분들도 각설탕 위에다가 먼저 물을 조금 떨어뜨리고요. 물을 한 20ml, 15ml에서 20ml를 떨어뜨리세요. 먼저 떨어뜨리세요. 이 정도 먼저 떨어뜨리고요. 그래야지 압생트를 따랐을 때 불이 빨리 붙고 그 설탕이 빨리 잘 녹아요.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압생트를 여기에다가 뭐 30ml라던가 40ml 정도를 따르도록 할게요. 저 같은 경우 이거는 커피 뽑는 포트 조그만 거죠. 네, 커피 뽑는 거. 자, 여기에다가 30ml, 40ml 정도 따르도록 할게요. 30ml. 자, 30ml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위에다가 압생트를 살짝만 적셔가지고 불을 붙이도록 할게요. 자, 이 정도 붙이면 돼. 자, 제가 이제 여기에다 불을 붙여야 되니까 잠깐만 조명 좀 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불을 껐으니까요. 자, 불을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짝만 압생트 적시고요. 자, 불을 붙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설탕 위에다가 압생트를 계속 떨어뜨려요. 이렇게. 각설탕 위에다가 압생트를 떨어뜨리면 불이 바로 막 설탕이 빨리 녹진 않거든요. 이렇게 해서 물을 먼저 설탕에 적셔놓고 압생트를 따르니까 금방 설탕이 녹고 들어가죠, 안으로. 이렇게 불을 붙이면서 손님들한테 압생트에 대한 얘기도 해주고요. 앞에 계신 분한테 압생트에 대한 얘기도 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시간을 보내면 돼요. 파란불이 이쁘게 내려오죠? 자, 그리고 자, 이제 제가 잠깐 불을 끄고 불을 켜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압생트를 다 내려봤어요. 자, 이 안에 압생트 향기가 가득 들어와 있을 거고요. 이 잔은 뜨거우니까 이걸 바로 마시면 안 되니까 잔을 이쪽으로 옮기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살짝 저어 주시고요. 저어주시고, 자, 이렇게 압생트를 만들면서 앞에 계신 손님이라든가 뭐 친구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죠. 압생트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 별명이 있어요. 첫 번째 별명은 초록 요정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거든요. 초록 요정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데 이 술 자체가 되게 이쁘죠. 네, 초록초록하고 되게 이쁘잖아요. 그래서 이거 압생트를 마시면 눈에 초록 요정이 보인다 그래가지고 초록 요정이에요. 예, 이걸 마시면 어깨 위에 요정이 앉아있는 게 눈에 보일 수도 있어요. 예. 그리고 두 번째 별명은 바로 녹색 악마의 술이에요. 녹색인데 이걸 마시면 내가 환각이 돼가지고 갑자기 내 자신이 변할 수가 있어요. 이 뭐랄까 압생트를 많이 마시면 정신분열이 좀 온대요. 근데 이게 무슨 발작이 일어나거나 거품을 불고 바창이 일어나 이러지는 않아요. 근데 정신분열이 오는데 약간 공포감이 온다 그러더라고요. 공포감이 오고 내 자신이 약간 변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 공포감을 없애기 위해서 막 싸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별명이 바로 빈센트 반 고흐가 사랑한 술, 고흐의 술 바로 압생트예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뜨거우니까 잔을 이쪽으로 옮기도록 할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고흐를 빈센트 반 고흐를 많이 좋아하죠. 고흐를 많이 좋아하고 고흐를 많이 좋아하는데 특히나 또 이거 그 쑥에 투존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투존이라는 성분이
뭐랄까 그 눈의 시신경을 약간 그러니까 뭐 이렇게 눈의 시신경을 좀 문제를 일으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압생트를 많이 마시면은 눈이 이게 불빛들이 이런 전구라던가 햇빛 불빛들이 많이 노랗게 보인대요. 그래서 빈센트 반 고흐의 그림을 보면은 특히나 불빛들이 다 노랗게 나와요. 그쵸? 해바라기도 물론 노랗겠지만 그 뭐죠? 고흐의 그림 중에 밤의 카페 테라스라는 그림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그림들이 있는데 거기 보면 특히나 노란색들이 많이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때 뭐 그 의사 닥터가 빈센트 반 고흐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너는 이렇게 압생트를 그만 마셔야 되지 않겠냐? 뭐 그만 마시라 그러니까 빈센트 반 고흐가 무슨 대사를 한 게 있었어요. 그 대사 중에 보면은 내가 압생트를 마시는 이유는 노란색에 대한 표현을 많이 더 다달하고 싶어서 뭐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런 표현을 더 노란색에 대한 표현을 더 얻고 싶어서 나는 압생트를 마신다라는 그런 말을 했었어요. 빈센트 반 고흐가 약간 변명 같은 걸 했었지만 약간 일리가 있는 변명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과거에 아놀드라는 교수가 있었는데 논문을 썼었어요. 논문 중에 보면은 빈센트 반 고흐와 투전의 관계, 그러니까 압생트에서 나오는 투전에 대한 관계였는데 거기 안에 보면은 압생트에 대한 얘기가 정말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아무튼 압생트 그러면은 많은 이해가 있다는 거, 그리고 항상 빈센트 반 고흐에는 우리가 같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얘기들도 같이 앞에 계신 분한테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압생트를 내리니까 와, 특히나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50도인데다가 이렇게 민트 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나요. 그리고 많이 달고 맛있죠. 그래서 압생트 같은 경우는 호불호가 완전히 갈려요. 이 술을 정말 좋아하거나 아니면 이 술을 정말 싫어하거나. 근데 이 압생트를 한 잔 이거 원샷 하잖아요. 투샷이나 딱 원샷, 저는 원샷을 시키거든요. 원샷 하면 이 압생트가 정말 일주일 내내 생각이 나요. 정말 그 정도로 자극적입니다. 알았죠? 어우, 싸다. 원샷 하면 저 오늘 밤에 죽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의 이야기는 제가 압생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자, 여러분들 즐거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압생트는 참 이야기거리가 정말 많고요. 여러분들도 압생트가 궁금하시면 정말 핸드폰에다 네이버에다 검색하셔가지고 압생트 이야기를 좀 쭉 들어보시면 뭐랄까 나도 압생트 전문가 되지 않을까요? 예. 딱 보시고 그냥 외우시면 돼요. 그리고 자, 다음 시간에는 제가 아까 제가 모았던 자료 중에 레시피북을 봤었는데 그 중에 압생트 칵테일을 몇 가지를 빨리빨리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죠? 그럼 다음 시간에는 압생트 칵테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뵙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다음에 봐요. 감사합니다. 안녕.